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대동소이한 변화 속에서 그 한 끗 차이지만 그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 요거는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입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별거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 있을 때 차트가 만약에 여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차트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동소이한 변화, 요런 대동소이한 변화 속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 속에서 차트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든다고 그분께서 결심할 때는 큰 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런 차트 있죠. 요럴 때 이제 그분들께서 큰 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호가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 아니면 이렇게 상한가 굳히기를 했다, 요거는 차이가 매우 크고,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한가 굳히기는 한 3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222일선 밑에서 이렇게 의식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생길 때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분들께서 상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 222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캔들이 이쪽 아래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국산차를 유지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 222일선 위로 올라오는 순간, 자, 여기에서 그동안 매매했던 사람들한테 다 이득을 주는 꼴이기 때문에, 자, 외제차를 유지하는 거나 진배 없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221선 내지는 31선 위에 올라왔냐 내려왔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차트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정배열이 중요한 이유는, 정배열이 2달에서 3달 이상 유지가 된다. 어디 위에서? 222일선 위에서 정배열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분들께서 출혈을 무릅쓰고 버티고 계신다는 거. 왜냐면 더 큰 이득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차트의 정배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방 나올 수 있는 계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BS 미디어 홀딩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방 나올 수 있는 계제가 확률이 높다, 뭐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삼진도 확률이 높고, 자, 대모도 확률이 높고, SG도 확률이 높고, 보혜양조 매수 영역, 화성산업도 매수 영역, 알티캐스트 매수 영역, 자, 플레이디 매수 영역, 창해에탄올 매수 영역, 선도전기 어마어마하게 매수 영역입니다. 지금 덱스터 매수 영역, 원익 항상 매수, UST 매수 영역. 자,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천천히 올라오다가 이제 물량이 조금 모였다 싶으면 확 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방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오스템, 삼기, 뭐 현대 에리베이, 자, 리바트, 자, 한국콜마, 자, 진양폴리, 자, 쫌인터넷 다 지금 매수 영역, KPF까지도, 동일고무벨트까지도, 삼이각기도, 자, 저 롯데제과도 다 지금 매수 영역입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딱 시초가에 사면 됩니다. 그냥. 자, 남아토건도 매수 영역. 여기 뭐 매수 영역 아닌 게 없습니다. 왜냐면 매수 영역 아닌 건 제가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혹시 이 가비아라는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가비아라는 종목이 클라우드 관련 역량을 집중한다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비아, 다나와 이런 종목들, 빵꾸가 날 수 없는 종목들을 오래 가져가면 괜찮다라는 말씀드렸고, 가비아를 뭐 제가 꼭 사야 된다라고 뭐 강조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괜찮은 빵꾸가 나지 않는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미국의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가비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이 메타버스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의 현실 속에서 현실 같은 어떤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사이버상에서 콘서트를 하고 사이버상에서 요리를 하고 사이버상에서 게임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안에는 사실은 건설도 들어가 있고요. 자, 콘서트, 콘텐츠,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심지어 뭐 디즈니 월드, 뭐 롯데 월드, 어뮤즈먼트 파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메타버스는 꿈의 세계다, 메타버스.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가비아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테마로 엮여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언급드렸던, 자, 종목이 있을 때 이 종목이 222일선 위에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상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그 종목이 221선 위에 캔들이 대부분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래에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어떤 역량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플랜 같은 이런 회사라든지, 자, 이렇게 차트를, 자, 상한가 나온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2일선 대부분이 이제 아래 있다가 지금 처음 기어 올라오는 건데, 이런 미래산업은 딱 그냥 차트만 봐도 뭐랑 뭐의 관계, 자, 여기 222일선과 캔들과의 관계만 보면 이 회사가 거지 같은 회사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GW 바이텍, 자, GW 바이텍이라는 회사도, 자, 222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아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지 같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가비아 같은 회사는 이렇게 위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괜찮고요. 자, 이화공영도 이렇게 보시면은 222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지금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딱히 재물을 보지 않아도 요 종목이 마이너스 222일선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대충의 상황을 점쳐볼 수가 있다,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 요 느낌이 지금 아주 비은퇴스럽게, 자, 요 최근에 정비열 만들고 수렁 만들고, 자,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여기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지금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는데, 요렇게 차트의 모양만 보고 222일선과 차트의 현재 상황, 그리고 1, 2년 전에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 회사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졌다가 좋아질 것인지, 계속 나빠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예견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요거는 보나마나 거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재물을 봤더니 진짜 거지 같다, 그러면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회사를 평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학생, 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계속 공부를 못합니다. 자, 반에서 50등, 40등, 45등, 40등, 25등, 30등, 40등 막 계속 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등 이렇게 해버리면 의심하죠. 너 컨닝했구나, 너 뺏겼구나, 부정행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5등, 4등, 뭐 15등, 10등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 줄곧 유지하다가 1등을 하면 자식 열심히 했군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팩 같은 회사가 있으면 신팩이 아니라 요런 회사 NK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하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한번 딱 올라오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왜냐면 요 과거에 1, 2년간의 어떤 행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재수 없으면 자 유상증자를 위한 상승인지 어쩐지 아니면 뭐 전환사채를 털어내기 위한 상승인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뭐 신성통상 같은 요런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줄곧 222일선 위에 머물러 있었다가 자 요렇게 222일선과 30일선이 줄곧 이렇게 겹쳐 있었다면 요거는 한번 상승이 나올 법한 어떤 계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뭐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조금은 비유해서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222일선의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그 평가 그 기업의 평가도 대략적으로 예견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하루 고생하셨고요. 요거 이제 조금씩 의미 있는 변동이 일어나면서 티켓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종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기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종목 업데이트 채워 넣으면서 자, 추가적으로 또 두세 종목 정도 더 넣어서 바로바로 매수하고 바로바로 수익 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좋은 결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